수만 년을 이어온 고향의 소중한 문화유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역사의 중심지였던 고양시는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문화유산이 많은 도시인데요. 그중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향토 문화재 속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떠나봅니다. 고향의 발자취를 따라 옛길을 함께 걸어볼까요? 고양시에 하나뿐인 서 있는 모양의 돌부처상이 자리한 덕양구 동산동의 한 공원. 이곳에 행주치마 부대의 여성 의병장으로 전해오는 고양 동산동 밥할머니의 유적이 있는데요. 높이 155cm의 이 석상은 현재 머리 부분이 사라진 상태. 팔목과 어깨가 풍만하고 전체적으로 얇은 곡선들이 몸을 휘감은 듯한 모습입니다. 왼손은 심우 외인을 하고 오른손은 약함을 바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매년 제례를 올리며 마을의 평안과 발전을 기원하고 있다는 밥할머니.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이 밥할머니의 전설은 주변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예전 임진왜란 때 이효성 장군이 이끄는 명나라와 조선군이 일본군에게 패배하게 됐을 때 이 밥할머니의 도움을 가지고 북한산 노적봉에서 적을 물리치고 또 여기 창릉천 물에 석회가루 뿌려서 일본군을 물리쳤던 그런 유명한 전설이 지금 이 마을에 전래되고 있습니다. 일본군은 조선 명나라 연합군의 수가 워낙 많아 엄청난 양의 쌀뜨물이 내려오는 것으로 착각해 당황했고 덕분에 일본군을 쉽게 격파할 수 있었다는데요. 할머니의 지혜를 전해들은 왕은 그 공덕을 기리도록 석상을 만들라 명했습니다. 그런데 머리 부분은 왜 사라진 걸까요? 고양 동산동 밥할머니 석상은 첫 번째 머리가 없습니다. 머리가 없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훼손되었는데요. 그것을 동네 주민들이 자꾸 복원해서 만들어 드리면 자꾸 동네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문화재의 원칙인 원형 보존의 원칙에 따라서 현재 목이 없는 겁니다. 석상은 일부 소실되었지만 어려울 때 이웃을 돕고 나라를 위해 나서는 할머니의 고귀한 정신은 지금도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밥할머니 석상이 있는 이 공원에 또 다른 향토 유적이 있습니다. 3개의 비석이 모여있는 동산동 비석군인데요. 먼저 가장 오른쪽 비석부터 살펴볼까요? 높이 3m에 이르는 이 비석은 1660년 고양군 덕수천에 새롭게 돌다리를 만들면서 당시 경기도 관찰사인 오정일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세웠습니다. 덕수천은 창릉천의 옛 이름인데요. 마을에 조선조 8대왕 예종과 왕비의 능인 창릉이 있어 후에 이곳을 창릉천으로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 덕수천 부근은 한양과 개성, 평양, 의주를 거쳐 중국으로 연결되는 조선시대 주요 도로 중 하나였는데요. 그래서일까 덕수천에 다리 건설을 기념하는 비석이 더 있습니다. 지붕이 얹어진 이 비석은 고양 덕수자씨 교비명이라 불립니다. 1660년 조선 현종 때 덕수교를 만들면서 그 내력을 기록했는데요. 고향 주민들이 서로 힘을 모아 덕수천에 돌다리를 만들었다는 내용과 함께 공사 기간과 과정 등이 새겨져 있습니다. 홍수에 대비하고 임금과 백성들이 편안히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건립 배경도 쓰여 있는데요. 비의 앞 뒷면에는 약 800명의 이름이 이두문자로 적혀 있어 학술 자료로서의 가치도 높습니다. 왼쪽 끝에 작은 화강암의 비석은 조선조 숙종 때 고양 군수를 지낸 인물 엄찬의 선정비로 당시 군수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고 합니다. 동산동 비석군이 고양 창릉천의 역사를 알려진다면 이 비석은 공릉천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신원동 덕명교비는 1658년에 고양군 주민들이 한양과 중국을 연결하는 의주길을 갈 때 공릉천을 건너기 위해서 돌다리를 만든 내용을 기록한 비석인데요. 비 앞면에는 경기 고양군 덕명교라 쓰여 있고 뒷면에는 덕명교를 건립한 고양 주민 760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동산군 비석군과 신원동 덕명교비는 단순히 다리 건설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400여 년 전 고양 지역의 인물과 역사적 상황, 도로의 현황 등을 알 수 있는 귀한 역사 유산입니다.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낚시 들여오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 저어 오노매라. 아름다운 가을 달밤의 정치 아래 욕심을 버린 소박한 삶을 그리는 강호 한정가. 이 시조의 주인공 월산대군의 유적을 만나볼까요? 월산대군묘는 조선시대 대군묘의 대표적인 예이면서도 파격적인데요. 보통 남쪽이나 동쪽을 향하는 것과 달리 북쪽을 향해 앉아있는 묘소. 봉본 뒤로 가보면 더 놀랍습니다. 앞에서 보면 하나였던 묘 뒤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부인 박씨를 숨겨주듯 자신의 봉본 뒤에 바짝 모셨습니다. 보통 부부의 묘는 함께 묶거나 옆으로 나란한 게 일반적인데 독특하죠? 특이한 점은 더 있습니다. 부인 박씨의 무덤 뒤편에 5, 6m나 되는 꼬리가 달려있는 건데요. 산의 기운이 잘 흐르도록 하기 위함이랍니다. 신도비는 성종 때 왕의 명으로 세워졌는데 비석 머리 부분에는 용의 형상을 섬세하게 새겨 장식하였습니다. 신도비의 글자도 멋스러운데요. 월산 대군 비명이라 새긴 한자 중 특히 월산자를 상형 문자대로 본떴고 대자를 2개 겹쳤음으로써 재미있고 색다른 느낌을 줍니다. 동생에게 왕의 자리를 양보하고 35세 짧은 생을 마감한 월산대군. 파란만장한 운명을 풍류로 대신하며 즐기던 그의 삶이 묘소에서도 풍겨지는 듯하죠. 이른 아침부터 한판 굿이 열렸습니다. 가을에 진행하는 최영 장군의 위령굿은 고양시 향토문화재로도 지정돼 있는데요. 고양시와 최영 장군의 인연은 각별합니다. 최영 장군과 그 부친묘가 고양시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우왕으로부터 하사받은 토지가 고양 땅 고봉현에 있기 때문이죠. 황금보기를 돌같이 할 만큼 청렴했다는 고려시대 충신 최영 장군.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는 격변기에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훌륭한 인품과 업적으로 지금까지 수호신으로 추앙받고 있는데요. 작은 나라인 고려가 큰 나라인 명나라를 칠 수 없다. 이 말도 안 되는 죄목을 갖고 최영 장군이 억울하게 죽으니까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던 많은 고려의 백성들이 신격화해서 민속적으로 무속적으로 그분을 신으로 만들고 현재까지 계승 보존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최영 장군의 혼을 위로하고 공로를 기리는 이 위령굿은 고양 지역 최대 굿 중 하나. 일반 굿과 다르게 활과 칼쓰기에 능수능란했던 최영 장군의 모습 그대로 갑옷과 투구를 쓰고 활을 쏘고 칼춤을 추는 특별한 위령굿인데요. 요여행렬, 묘소에서의 넋모시기는 유교와 불교, 토속신앙 등 다양한 모습이 어우러진 특징을 보입니다. 역사성과 현장성이 한데 어우러진 최영 장군의 위령굿은 고양 시민이, 아니 우리 민족이 계승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고양시에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많은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져서 글로만 읽혀지죠. 영상물을 통해서 우리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산이
자세히 조명된 적은 없습니다. 오늘 고향의 역사와 문화유산 이 영상물을 통해서 고향시의 역사 그리고 문화재를 바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